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의 최첨단으로 이해되고 있는 오픈 AI, 소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든 학문 체계가 그러하고 이론 체계가 그러하듯이 실제로 그 본 바탕은 지극히 단순한 어떤 이론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라라는 거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인공지능, GPT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원리는 지극히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언어 능력의 표현 그리고 영상화 이러한 과정에서 살펴본다면 소라라는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 그리고 기술적인 원리도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라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원리는 바로 언어학에서 출발합니다. 공학적,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이런 엔지니어링 쪽에서의 접근은 오늘 주제에서는 좀 다루지는 않고요.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소라가 추구하는 그 가치, 그리고 소라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픈 AI로 최근에 공개된 소라의 동영상은 이 소라라는 이름에서부터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소라라는 이름은 일본어입니다. 하늘을 의미하는 단어, 우리 발음으로는 공, 이 하늘공, 빌공, 비어있다라는 의미죠. 일본인들의 언어 표현에서 소라라고 읽고 있고요. 이 소라에 해당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말에서도 과거에 사용되어 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들어볼 수 있기도 합니다. 소라색이라는 표현이고요. 여기 글자에 표현된 것처럼 이러한 비슷한 색들, 하늘색의 비슷한 색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인들이 소라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색이라는 우리말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일본인들의 언어 표현에서는 한자어로는 이 공에 해당하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는 천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띠엔 이 발음하고 비슷하지요. 그리고 영어로서는 sky.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세계 그리고 항상 동경하는 세계이며 또 다른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하늘에 대한 표현, 하늘의 일본어 발음인 소라라는 표현으로 최근 공개되었고요. 그리고 그 동영상을 제작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소라에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2 모델과 GPT 모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GPT라는 게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한번 올려드렸지만 언어학적 이론 체계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 GPT로 표현된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GPT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그게 컴퓨터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결합되어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단어의 의미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인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동영상이나 아니면 글로 나열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론은 GPT 이 세 단어의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 이 GPT는 두 개의 방향으로 지금 현재 기술적인 업적을 이뤄냈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챗이라는 게 있죠. 챗 GPT가 된다면 챗은 채팅 이런 뜻입니다. 즉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그 GPT가 있고요. 그러면 말이나 글로 표현되는 GPT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오늘의 주제인 소라는 과연 어떤 표현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챗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듯이 말이나 글로 표현하면은 그것은 바로 챗 GPT가 되고요. 만약에 영상으로 표현하면은 소라와 같은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것을 입력을 했을 때 그 출력의 결과물이 글이냐 아니면 영상이냐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GPT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 이런 거죠.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이 세 개의 단어를 합친 것입니다. 굉장히 단어가 길어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이 이론 체계는 언어학에서 보통 변형 생성 문법이다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죠. 변형 생성 문법이라는 좀 어려운 한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변형이라는 것, 즉 여러분들은 아마 트랜스포머라는 단어를 더 익숙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변형되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형상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형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트랜스포머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생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과정은 뒤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언어학의 변형 생성 문법 이론은 20세기 1900년대에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언어학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이론 체계로서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이 촘스키의 이론 체계가 바로 변형 생성 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자어로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GPT에서 G에 해당하는 단어는 Generative, 생성, 만들어낸다 라는 거죠. 우리는 그 단어를 배우고 익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말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변형 생성하고 관련돼서 살펴볼 것입니다. 어쨌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부분은 만들어내는 능력,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인간의 언어의 기본이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새로운 언어적인 환경에서의 적응도 가능하다 이런 것이 바로 언어학에서 추구하는 생성에 해당하는 의미라고 정의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제 동영상이나 강의에서 추구하는 영어 발음에 대한 내용도 같이 곁들여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Generative, 이 발음에서는 우리말에 없는 영어의 빗소리가 들어있습니다. 영어의 빗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목젖이 울리는 소리에 해당합니다. 이 소리의 특성은 유성음이라는 것이죠. 목젖이 울리기 때문에 영어의 빗소리는 우리말에서는 현재는 없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는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냈고요. Generative, 이 발음에서처럼 우리는 받침으로 표기해서 하나의 호흡의 단위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어의 윗소리는 우리말에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 단어의 뜻은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P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P라는 표현은 pre-trained. 그러니까 이 pre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미리라는 뜻입니다. 미리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trained, 훈련, 학습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또한 여기에 글자 표기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신다면 자음이 겹칠 때 훈민정음 표기 원리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이렇게 한 곳에 자음을 두 개의 자음을 겹쳐서 표기하는 원리로 나타낼 수 있고 이러한 표기 원리가 소리 호흡에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로 나타내면 여러분들은 앞에서 지금 배운 생성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음 두 개를 겹쳐놓고 맨 앞에 pre를 배웠다면 뒤에 trained 이렇게 자음이 겹쳤을 때 똑같은 발음의 원리를 적용하여 새로 이 소리, 달라진 소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인식하고 발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발음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언어 능력 중에 가장 뛰어난 표현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pre-trained 마찬가지죠. 받침의 니은과 디귿을 표현했습니다. 알파벳은 음소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하는 방식이고요. 훈민정음 표기는 이 소리를 호흡 단위로 변경시켜서 각각의 소리를 첫소리와 받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표기 원리가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이러한 소리 표기 원리가 언어학에서 추구하는 변형, 생성, 그리고 언어 기호의 이해 측면에서도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른 동영상이나 단어 암기 원리를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pre-trained 이렇게 표현된 P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 P, pre-trained가 가진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인간의 언어 학습 능력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무수히 많은 언어, 소리, 말과 글, 기호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걸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학습을 함으로써 정확한 소리로 표현하고 자기의 의사나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이 오늘날과 같은 챗이라든가 아니면은 소라와 같은 그런 동영상으로서의 표현하는 방법이 쉽게 전달될 수 없었고 추구되기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반도체 기술이 뛰어나게 발전하면서 우리는 극히 짧은 순간, 찰나의 순간에도 수십억 개의 연산과 처리를 가능한 시스템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공학적인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언어로 표현되는 내용들을 컴퓨터 회로를 통해서 새롭게 생성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미리 학습이라는 이런 표현 때문에 저작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즉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해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미리 학습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널려 있는 모든 자료들을 학습을 한 상태에서 즉 미리 학습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변경됨으로써 pre-trained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원래 언어나 말과 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훈련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글자나 소리를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을 그림이나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죠. 이러한 학습의 과정을 컴퓨터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막말로 학벌도 없는데 무학인데 컴퓨터는 스스로 알아서 자율학습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이 지식을 쌓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쌓게 되면서 인간과 같이 언어나 영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학습,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저는 제가 올리는 모든 동영상에 단 하나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나 아니면은 동영상 이런 것을 참고하거나 결부시켜서 하지 않죠. 미래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남의 저작물이나 남의 저작권 이런 걸 함부로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죠. 저의 이러한 고지식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지금 오픈 AI 소라에 대한 동영상도 함께 첨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화로서 더 유명한 트랜스포머라는 단어가 있죠.
이 transformer라는 것은 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앞에서 본 대로 generative, 생성하고 미리 학습해놓고 변형시킬 수 있다. 자, 이 세 가지 내용을 결합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transformer, 이 발음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음이 겹쳐 있죠. 앞에서 자음이 겹쳤을 때 같이 발음하는 것이고, 여기서 trans까지가 한 번의 발음입니다. 하나의 소리 호흡으로 끝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훈민정음 표기 원리에서는 이렇게 trans,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소리 표기 원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현된 알파벳을 바로 소리 호흡에 맞춰서 모음 하나의 글자로 연결시키는 과정입니다. 또한 우리말에 없는 F소리에는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냈고요. 이러한 표기 원리로 F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려는 소리라는 우리말에 없는 소리의 특성을 그대로 고려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transform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생성, 그리고 미리 학습, 변형. 다시 한번요. 변형시키고 미리 학습되어 있고 생성이라는 거죠.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그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I에게 이렇게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무서움은 예를 들어서 호랑이, 전쟁, 핵, 싸움, 이런 것들이 무서움이다. 이러한 언어를 학습을 시킵니다. 무섭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그리고 슬픔이라는 것은 이별, 죽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과정을 다양한 언어 표현으로 무수히 많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럽다에 해당하는 것은 뭐 똥, 쓰레기, 배설물 많이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더러움에 대한 모든 표현들,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합니다. 인간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에 대한 그 이해,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미리 학습되어 있으면, 자 보세요. 새롭게 만들어내고 변형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AI가 바로 이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섭다, 슬프다, 더럽다를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AI에게 이렇게 숙제를 내줍니다. 나한테 무서운 이야기 좀 해줘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변형시키고 새롭게 문장을 생성해서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호랑이가 나타났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안 무섭지만 과거라면 상당히 무서웠겠죠. 자, 호랑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좀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AI가 가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데,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러면 무서우면서 더러운 이야기 좀 해줘봐. 그러니까 호랑이가 똥 싼다. 자, 무서운 호랑이가 더럽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 표현이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장으로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어렵게요. 무서우면서 더럽고 슬픈 이야기 한번 해줘봐. 그러면 호랑이가 똥 싸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형하고 새롭게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AI가 가진 특성이고, 이렇게 표현되는 이 세 가지의 기본 원칙, 바로 미리 학습, 변형, 생성이라는 것이죠. 이 원리가 바로 GPT에 표현된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시나리오 작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시나리오 작가인데 여기는 openai.com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소라에 대한 내용이고요. 최근에 동영상이 공개되었죠. 그 내용은 보통 이런 내용을 영상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요. 스타일리시한 여자가 따뜻한 빛을 발하는 네온과 활기 넘치는 도시 간판으로 가득 찬 도쿄 거리를 걷고 있다.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러한 장면. 네온 사인이 있고요. 도시 간판이 도시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녀는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고 긴 빨간 머리에 검은 부츠를 신고 있으며 검은 핸드백을 지니고 있다. 자, 이렇게 된 표현이죠. 그러면 그 여자의 외모가 지금 이런 상태고 핸드백에다가 부츠 그리고 가죽 재킷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립스틱을 입술에 빨갛게 발랐으며 그녀의 걸음걸이는 무심한 듯 하면서도 당당하다. 자, 이렇게 시나리오 작가 혹은 소설가로서 이러한 표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이 어떤 영상이 있을 것인데 그 영상을 그대로 지금 구현해내는 게 소라라는 AI가 해내는 일이지요. 거리는 축축하고 그러니까 습기가 좀 있는 상태죠. 비온 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형형색색의 빛들이 거울처럼 반사되어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러니까 네온 사인이나 이런 데서 빛나는 불빛들이 물빛에 반사되고 그림자처럼 물이 비온 후에 물이 도로에 있기 때문에 그 반사되는 그림자까지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많은 행인들이 걷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러한 글로 표현된 것을 바로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학습되어 있어야 되냐면은 네온 불빛, 스타일리시한 여자, 도쿄 거리 이런 것들을 미리 학습을 다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학습된 내용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듯이 그 떠오르는 영상을 소라는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 역시도 이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렵죠. 그러면 시나리오 작가로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을 그대로 구현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언제나 이러한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가 있죠. 바로 그 지점이 가장 두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동영상으로 제시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실제 인간의 노력이 결부된 것들인가 아니면 단순히 소라와 같은 이러한 AI들이 만들어낸 영상인지 우리 인간들의 본질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글로 보거나 듣는 것보다도 눈으로 보는 것은 직관적으로 강력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한 영상이나 화면들이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픈 AI 개발자들도 거기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 능력과 상상력이 표현하는 언어 표현이나 영상 표현이 이제는 AI가 충분히 그러한 상황에 대한 미리 학습이 되어 있다면 어떠한 상황도 연출해내고 묘사해낼 수 있다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변형, 생성 이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와 미리 학습이라는 것, 학습된 능력이 결부되었을 때 우리는 오늘날 소라에서 보듯이 이렇게 영상으로까지 구현되고 움직이는 화면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화면들을 인간이 수용하게 되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우려와 염려, 더불어서 기대를 함께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오픈 AI 소라에 대한 내용으로 언어학에서 GPT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이 가진 언어 능력, 그 중에서 저는 문자 표기 원리에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